휴대폰을 열어 갤러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있나요? 맛집에 가거나 여행지에 갔을 때처럼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당연히 가장 오래된 예술 장르인 음악에서도 이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나 연주자 혹은 가수들이 만들어낸 음악을 듣기 위해 공연에 가지 않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마다 듣고 싶다는 욕망. 그런 욕망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최초의 음악이 담긴 실린더부터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오늘의 클래스는 과학, 음악을 향한 소유욕에서 비롯된 변천사.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 음악으로 들어볼까요?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력은 기술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다양한 기계장치들이 하늘을 날고 밤을 밝히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세상. 이런 상상은 자연스럽게 음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교회나 성당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부모님이 불러주는 자장가, 추억이 담겨 있거나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음악을 저장하고 언제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던 것처럼 그런 바람들을 이뤄줄 기술 역시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최초로 기록한 것은 프랑스의 인쇄업자였던 에드와르 레옹드 마르탱빌의 포노토그라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술은 소리를 저장할 뿐 재생은 할 수 없었죠.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장치는 그보다 조금 뒤 발명가로 유명했던 토마스 에디슨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877년, 토마스 에디슨은 전산소에서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송신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쏟고 있었죠. 그렇게 열중하던 어느 날, 에디슨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알리는 송신음이 그날따라 하나의 음악처럼 들려오게 된 것이었죠. 그 소리는 에디슨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이런 송신음을 잘 배치하면 기록된 하나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에디슨은 곧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죠. 소리를 저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언제든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하는 방법. 에디슨은 송신음을 울리는 실린더에 특정한 홈을 파서 음악을 기록하고 공기의 흐름이 그러한 홈을 따라 원하는 음악을 재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레코드의 시작이었죠. 에디슨의 이런 발명은 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발명가들이 더 사실적이고 많은 음악을 담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그런 기술은 10년 후 우리에게 익숙한 검은판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표준시간 음반이라고 불리는 SP판. 아연 재질의 원반으로 만들어진 SP판은 기존 원통 대비 음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더 낮은 가격과 편리함이라는 무기로 본격적인 시장을 주름잡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음반 역시 이러한 SP판이었습니다. 1907년 3월,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명창 한인호와 관기기생 최용매는 미국과 일본에서 SP판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의 노래를 녹음해서 음반을 제작했는데요. 아쉽게도 이 음반은 한쪽 면만 녹음이 되어 있었기에 쪽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녹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녹음기사의 힘을 빌려 현지에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 아직은 영어에 생소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SP판이라는 이름 대신 우리 전통 가락을 들을 수 있는 둥근 판이라는 뜻의 소리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의 시도는 2년 뒤 1909년 5월 자체 음반 생산 기술이 한국으로 전해지며 본격적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사람들은 너도나도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장치에 관심을 가졌고 추금기가 놓인 가게들도 늘어만 갔죠. 이런 음반 시장에 관심에 힘입어 음반을 만드는 회사들도 나타났는데요. 1925년 9월 일동 추금기 회사는 제비표 조선 레코드라는 상표로 한국 음반을 출시했습니다.
이들은 더 질 좋은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주자들이 여러 주제로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을 마련하면서 1926년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윤심덕의 사회 찬미를 발매했죠. 일동 축음기 주식회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단순히 음반 발매가 아닌 녹음 자체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1928년 이런 노력에 힘입어 조선 최초의 전기 녹음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기존의 녹음이 나팔통으로 소리를 모으고 소리가 만든 압력으로 막을 진동시켜 밀라판에 자국을 내고 금속으로 도금하여 코팅제를 바르는 방식이었다면 전기 녹음은 마이크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과정을 추가한 것이었죠. 이런 발전은 녹음된 음원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여 보다 사실적인 음악을 담아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음악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기 음반이 약 6,500종, 그중 대부분이 이 전기 녹음 방식으로 녹음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시도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유성기 음반의 활약으로 음반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자 사람들은 더 많은 노래를 더 사실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술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 그런 바람을 이루어줄 LP판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죠. 더 많은 음악을 담아내고 앨범이라는 단어를 만든 주인공,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의 앨범이 이 무렵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담아냈지만 아쉽게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카페에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음악 감상실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1979년 소니의 워크맨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워크맨은 기존 LP판보다 많은 용량을 작은 카세트 테이프에 넣어 재생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 방식을 통해 기존의 전축처럼 거대한 기계를 통해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고 주머니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와 저렴한 가격은 이른바 휴대용 음향기기의 시대. 누구나 주머니 속에 음악을 넣고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의 마이마이, LG의 아하프리, 대우의 요요 등 여러 기기들이 출시되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휴대용 기기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기술 개발의 텀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세트 형태에서 CD의 형태로, CD의 형태에서 100% 디지털 음원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MP3,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스마트폰까지. 어떻게 음악을 저장하지? 라는 고민은 더 많은 곡, 더 높은 음질, 더 높은 사실감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키며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죠. 대중음악의 시작을 함께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음향기기의 변천사.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자, 그럼 교과서에는 없는 음악 이야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한 음악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학교 온 대중음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